원에 준비되어 있는 원리 꼼꼼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비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두 수를 비교했잖아요. 누가 얼마큼 더 많습니다. 아니면 누가 누구의 몇 배입니다. 라는 것을 비교해 보았죠. 자, 수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비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막 운동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천군이 있고요. 백군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천군, 백군 점수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요. 두 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남학생의 수는 2명이 있고요. 여학생의 수가 3명이 있어요. 남학생의 수 2명과 여학생의 수 3명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비교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기호를 사용하는데 기호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요. 위에 점이 있고요. 아래 점이 있습니다. 나란히 점이 이렇게 2개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두 수를 비교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기호 어떻게 읽어요? 궁금하죠? 자, 이 기호가 바로 몇 대 몇 할 때 그 대입니다. 남학생이 2명이고요. 여학생이 3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호를 읽게 되면은 2대 3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이름은 뭐야? 얘의 이름 그냥 대야.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읽어주고요. 몇 대 몇입니다. 라고 뒤에 있는 숫자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렇게 적었어요. 그럼 얘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읽는 방법. 그렇지. 5대 7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는 방법 알았죠? 기호는 위에 점 하나 찍어주고요. 아래 점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요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제대로 포인트를 못 잡으면 완전 헷갈려 합니다. 근데 문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읽을 때 가장 쉽게 읽는 방법은 5대 7입니다. 2대 3입니다. 라고 읽는 방법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대 3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문제에는 요 3가지 표현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갑니다. 자, 2대 3, 요거는 알았죠?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은요.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때 나타내는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라고 그래요. 비. 그러면 2와 3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줄임인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 2와 3을 비교한 거구나. 그래서 2와 3의 비. 2와 3을 비교한 거야. 2와 3의 비라고 간단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가지 표현 방법 배운 거예요. 2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2와 3의 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개가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뭐뭐에 대한 뭐의 비. 이거. 또는 뭐뭐에 대한 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린 포인트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어떤 포인트를 기억할 거냐면요. 요 대한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둘 중에서는 뒤로 간다. 대한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몇 대 몇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에 대한 2의 비. 3에 대한 2의 비라고 했기 때문에 3대 2가 아니라 3이 뒤로 가서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3에 대한 비. 대한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2대 3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5대 7이었습니다.
또 하나 쉽게 하는 거는 5와 7의 비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또 하나는 7에 대한 5의 비라는 표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 앞에 있는 숫자가 몇 대 몇에서는 뒤에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 7이 먼저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7대 5가 아니고요. 5대 7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뭐야 또 이번에는 5의 7에 대한 비. 자, 이번에도 대한 앞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5대 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 표현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우리의 포인트는 요 대한이다라는 글자 앞에 있는 숫자가 어디에 간다고? 몇 대 몇 중에 뒤에 가는 거라고. 요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비를 나타내 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를 일단 나타낼 때 아, 얘가 뒤에 가는 거야 라는 것부터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